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과 함께하는 스페셜 코스워크 진행을 맡게 된 이혜련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을 통한 소득 창출에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요즘은 코로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공감 클릭을 운영하고 계신 따루님과 함께 비대면 시대의 똑똑한 비즈니스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루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급 대표 따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루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여기 핀란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핀란드세요, 지금? 네, 네. 저는 핀란드가 아니라 한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화상으로 연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리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따루님. 그렇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5년 전에 그 2딸의 엄마가 돼가지고요. 육아 때문에 조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번역 일도 가끔 하면서 또 이 건강 클립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육아만 하시더라도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한국에서는 엔잡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따루님께서 바로 엔잡러이신 것 같네요. 따루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스마트 스토어 공감 클릭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그 스마트 스토어 건강 클릭을 운영한 지는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클릭을 통해서 좋은 핀란드 제품들을 한국 분들한테 소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따로님은 정말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따로님을 처음에 TV 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에서 처음 뵀었는데요. 그때 진짜 인기 많으셨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시작한 지 15년이나 됐고요. 미수다를 알 정도면 아마 나이가 적긴 조금 있으신 분을 드릴 겁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들켰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시작할 때 계란 한 판의 나이였는데요. 그때 벌써 좀 큰 언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 뭐 새로운 젊은 여자들이 들어오면 막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아이 괜찮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격려해 줬던 언니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따루님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TV 프로그램에서도 전해졌던 것 같고요. 그때 또 따루님 막걸리도 정말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20 몇 년 전에 한국에 처음 갔을 때부터 막걸리와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오늘날까지도 막걸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핀란드에 있어도 그냥 비가만 오면 바로 막걸리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저도 막걸리 진짜 좋아하는데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따루님과 막걸리 먹으면서 파전도 먹고 싶네요. 좋죠? 네. 따루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스마트 스토어 공감 클릭을 통해서 한국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육아에 강사일, 번역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네. 컴퓨터 하나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는 디지털 노마더라고 하고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도 이런 디지털 노마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언론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젊은 20, 30대 사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가끔 접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가 뭐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뭐 재테크 강의라든지 뭐 비즈니스 코칭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를 브랜딩화 시켜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 디지털 노마드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한국이나 핀란드, 그리고 글로벌리 정말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정말 관심 있어 하고 또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따루님은 지금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시잖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물론 일단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제 창의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뭐냐면 막 9시부터 6시까지 뭐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가 없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와, 또 우리 스토어를 통해서 어떤 좋은 제품을 팔아야지 막 아이템 막 아이디어 막 떠오르고요. 또한 이 스마트 스토어를 넘어서 다른 그런 사업 아이디어가 막 머릿속에서 막 쏟아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삶을 살면서 이런 여유 덕분에 또 창의력이 막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노마드와 M장러를 꿈꾸는 정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계신데요. 따로님께서 이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요. 고민이 많으실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러실 건데 그때는 좋은 멘토분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혼자만 고민하다 보면 해결이 잘 안 되고 엄청 고민이 많은데 조금 경험이 더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 딱 좋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꿈을 아주 크게 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일단 해보고 몇 억 벌어야지 대박 나야지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일단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대박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꿈을 크게 꾸고 실천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만한 플랫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간 클릭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제가 5년 전쯤에 핀란드에 돌아오면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쌓았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핀란드 제품, 뭐 자일토리라든지 관심이 되게 많은 건 아는데 와 그러면 제가 핀란드의 좋은 물건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 고민을 했던 차에 또 아는 한국 지인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셔서 시작됐습니다. 아, 진짜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면 한국과 그리고 핀란드에서 같이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각각의 그 운영하시는 역할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담당자 분께서는 주문 접수를 받으시고 또한 아주 중요한 고객 상담을 해주시고요. 또한 좋은 새로운 제품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왜냐면 한국 방송에서 가끔 뭐 좋은 핀란드 물건이 소개되면 와 이거 빨리 구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여기 핀란드 쪽에서 뭘 하냐면은요 일단은 그 주문 리스트 받아서 여기 현지 업체 컨택해서 주문하기도 하고요. 또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또 재고 관리도 하고 또 상품 배송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주문 관리도 하시고 상품 소싱도 하시고 배송까지 하시는 거 정말 일이 많으신데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시죠? 사모님 이거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요즘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이면 돼요. 진짜 그거밖에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즘도 다 비대면 시대잖아요. 어디 뛰어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컴퓨터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그냥 시간 그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대단한데요. 일주일에 서너 시간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신다니 정말 따로님 부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사실 따로님께서는 핀란드에 계시잖아요. 그럼 핀란드에 있는 쇼핑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한국에 이렇게 한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또 궁금해졌어요.
일단은 한국에서 해외 직구가 유행을 하잖아요. 사실 몇 년 전부터 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좋은 상품을 막 직구를 구매해가지고 막 사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이런 피난처 제품에 관심 있을 것 같다.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은요, 개설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개설하기도 쉽고 또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기에는 아주 좀 유용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따로님께서는 해외 사업자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셨는데요. 입점 절차가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사실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여기 저희 해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중이랑 또 계좌 정보랑 또 제가 대표니까 저의 신분 정보가 있으면 그냥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문이 사실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문 확인하시고 배송을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물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물건을 그냥 뭐 이메일로 주문해서 받을 때는 공급 업체들이 그냥 저희 창고에다가 알아서 배송해줘요. 저희는 직접 가서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낼 때는 이쪽 현지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상품만 제품만 준비해서 그쪽에다 맡기면 알아서 한국까지 슝 갑니다. 근데 또 해외 배송이다 보니 사실 제품이 항상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잖아요. 가끔씩은 반품을 해야 되는 이슈도 생길 것 같은데요. 반품비는 생각만 해도 정말 비쌀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반품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사실 반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뭘 주문하면 제가 반품하려면 5~8년을 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반품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반품은 사실 어렵고요. 근데 당연히 고객분이 그 상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만족을 못하면 저희가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따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고민과 걱정이 많은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고민만 하다가 하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실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래 해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냥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시면 일단은 해보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첫 걸음을 떼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서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수익이 아닐까 싶어요. 따루님 실례가 아니라면 공감 클릭의 매출을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을 조금 넘었던 것 같네요. 근데 사실 홍보나 이런 거 더 열심히 했다면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지 5년 정도 되셨는데요. 그럼 초반에 매출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잘 나오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초반에 그렇게 부진했던 매출과 달리 현재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차근차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매출이 오르진 않아도 상품평이 조금씩 달리고 또한 공간객의 인지도도 조금씩 오르면서 더 매출도 조금씩 올랐거든요. 제가 꾸준히 계속 해왔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역시 망설이기보다는 용기 있게 시작을 먼저 하셨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정말 현재 공간 클릭의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품을 정하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상품을 선정해서 판매할지 참 고민이 많으신데 그런 노하우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추천하기도 해요. 핀란드에 뭐 워낙에 많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것 좀 하자 이렇게 선정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 한국 담당자도 한국 방송을 보면서 예를 들어 뭐 차가버섯이 유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핀란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정보를 조사해가지고 핀란드산을 찾았다 하면 그럼 그걸 저희 사이트에다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는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정보, 뭐 한국 사람들이 요즘 어떤 물건에 관심 있는지 이런 정보를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매출을 좀 더 안전하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정말 시장 트렌드에 촉각을 세우시고 다양하게 상품들을 소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근데 경쟁사도 많다 보니까 좋은 상품을 빠르게 선점하는 그런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시장 조사나 이런 선점 노하우는 어떻게 되세요? 뭐 저희는 핀란드 식품 같은 것을 많이 팔다 보니까 저희 장 볼 때마다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신제품 뭐가 나왔는지 이거 하면 잘 되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아이템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그 신제품을 쇼핑 라이브로 소비자들한테 소개하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사실은 비즈니스도 운영하시면서 육아도 하시는 지혜로운 따로님의 생활을 볼 수가 있네요. 사실 저희가 핀란드 하고 이렇게 떠오르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요. 또 자연, 건강함 이런 부분이 딱 떠오르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관심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감 클릭의 주 소비층은 어떻게 되세요? 주로 3, 40대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3, 40대 여성분들이 공감 클릭을 찾으시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저희 건강 클릭에서 뭐 무민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또 초콜릿과 과자, 또 여성용품, 뭐 위생용품, 화장품 이런 것을 많이 팔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여성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아이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맞아요.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정말 활발하게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3, 40대 분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중에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저희가 아동용품도 꽤나 많이 파는데, 그때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이 우선이고요. 더 검증된 제품만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성분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신경 써서 다 확인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아예 저희 리스트에서 제외하거나 이제 조금 더 연구한 다음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신중하게 올리는 편입니다. 아, 네. 사실 한국이랑 핀란드는 공통점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제품들이 핀란드 현지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들인가요? 네, 당연하죠. 핀란드에서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용했던 아주 국민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혹시 현재 기획하고 계시는 상품이 또 있으세요? 네, 약간 비밀이긴 한데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말씀드리자면, 있어요? 네, 요즘 한국에서 그 캠핑용품하고 반려동물 용품이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핀란드도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로님께서는 한국에 계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의 시장 조사를 통해 핀란드의 좋은 제품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계신데요. 거기에 보람도 정말 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주 신중하게 올려서 이 제품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한국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 실행하라 라고 아까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그거 외에 또 다른 팁 더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좀 알려주세요. 네, 물론 어떤 어느 나라에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사실 그거 어떻게 들여오지 그런 막막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SNS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SNS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나라에 사는
현지 지인들 먼저 그런 분들하고 인맥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사업하면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말을 꺼내는 거죠. 저한테 옛날에 제 아는 그 지인이 말을 꺼냈던 거죠. 야, 이거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맥을 쌓아서 또 지인을 만들어서 해외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SNS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SNS 통해서 저를 알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 생활, 뭐 아이들 사진이나 이런 거 음식 사진을 올릴 때마다 일단은 우리 건강 클릭 해시태그를 넣으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건강 클릭이 도대체 뭐지?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란에도 이 건강 클릭의 이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S를 다양한 식으로 일단 활용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따로님. 공감 클릭에서 쇼핑 라이브도 운영하시더라고요. 쇼핑 라이브는 어떻게 운영하시게 됐어요? 일단 저희 제품 중에 제가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향을 느끼게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상세 페이지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아서 이 맛을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노하우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향도 뭐 예를 들어 커피향, 차나 커피향 같은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조금 아니까 그런 거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서 쇼핑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핀란드 국민 화장품 루메네라가 있는데 그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제품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주 업데이트 되니까 제가 그 업데이트 된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자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메네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총 32종류를 팔고 있는데 근데 계속 새로운 거 막 생기고 뭐 있던 거 없어지고 이런 거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소개를 해서 자, 이번에 이런 게 나왔다. 이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뭐 이런 촉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요. 정말 좋은 팁이네요. SNS를 통해서는 현재 인맥을 쌓고 또 쇼핑 라이브에서는 상세 페이지에서 부족한 설명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점들이 정말 따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5년 동안은 이렇게 돌이켜보면 따로님께서 아이도 키우시면서 한국과 핀란드를 오고 가며 운영을 하셔야 되니 어려움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네, 그런 점도 있었죠. 일단은 그 소비자들, 고객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약간 힘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가끔 좀 유통기한에 좀 아주 많이 민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제품에 그 유통기한 3개월 남았는데도 왜 이 밖에 안 남았냐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또 어떤 제품은 사실 아주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아주 그 리뷰를 아주 좀 안 좋게 간혹하다 아주 안 좋게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한국 뉴스를 봐도 뭐 배달 음식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참 마음고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따로님, 공감 클릭은 사실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려운 점들은 또 있으실까요? 네, 일단 핀란드 초콜릿이 인기가 꽤나 많은데요. 근데 배송 과정에서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5월부터 8월까지는 아예 어쩔 수 없이 초콜릿 중단, 그 판매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매출에는 좀 안 좋은 효과가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이 두 나라의 차이점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공감 클릭의 베스트 3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데 참 아쉽네요. 그럼 반면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장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사실 네이버의 힘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일반 웹사이트를 그냥 따로 운영했다면 지금처럼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고액의 광고비를 투자하지 않은 이상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 운영하는데 자본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건이 일단 나가는 곳을 보고 또 조금씩 주문을 하면 그냥
창고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창고에 물건을 조금씩만 받고 그때그때마다 보낼 수가 있어서 뭐 창고비 이런 것도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시작할 때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수익이 들어오는 대로 그걸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제 돈을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그냥 스스로 잘 돌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따루님. 따루님께서 이렇게 디지털 노마더가 되셔서 다양한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고 계시는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따루님께서 정말 트렌드에 빠르시고 실행력, 추진력이 정말 최고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루님처럼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현명하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 플랫폼의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건강기금 운영했을 때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광고를 했고 또 SNS 플랫폼도 광고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어떤 플랫폼이 인기 있는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다 맞게 이제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뭐 SNS든 뭐 블로그든 어떤 거 요즘 유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광고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플랫폼 사용하셔서 홍보하고 계세요? 요즘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쇼핑 라이브 뿐입니다. 사실 쇼핑 라이브가 런칭한 지는 1년 정도 됐지만 대기업 혹은 소상공인 모든 분들이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역시 따루님께서도 쇼핑 라이브를 놓치지 않고 계셨네요. 그러면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홍보하시는 따루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좀 규칙적으로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번 그 쇼핑 라이브를 시작할 때 일단은 저희 스토어를 짐해 놓으신 분들한테 알림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지는 않더라도 와 이런 건강클릭이라는 스토어도 있었구나 라고 리마인드가 돼요. 그거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따루님 쇼핑 라이브 봤는데 진짜 언니가 옆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믿고 살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쇼핑 라이브 해보시니까 매출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특히 뭐 할인 이벤트나 상품 이벤트와 같이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면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뭐 그 방송 동안 오르진 않더라도 보통 며칠 사이에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매출 외에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그 쇼핑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고객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막 채팅으로 막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드리고 그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그 볼 때 따루님 다른 나라 사람이라 생각 전혀 안 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핀란드도 한국도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니까 이 추운 겨울에 잘 맞는 핀란드 국민 화장품 루메네를 더 열심히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야 또 한국 분들도 많은 도움을 피부에 뭐 그런 칙칙한 피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그런 신제품도 물론이지만 사실 저희 고객분들은 이 제품뿐만 아니라 핀란드 문화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2월 6일에 핀란드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그때 라이브를 해서 이쪽 문화를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또 저희 집에서 카메라를 켜가지고 핀란드에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낸다 라고 보여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루님께서는 또 핀란드에 계시고 판매는 한국에 계신 분들께 하게 되는데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쇼핑 라이브 하실 때 송출 문제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네,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핀란드도 한국처럼 IT 강국이다 보니까 뭐 인터넷도 빠르고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SNS를 잘 활용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 쇼핑 라이브 같은 플랫폼의 변화를 잘 따라가라까지 정말 다양한 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따로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용기 얻으셨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많은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도 따로님께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비즈니스 스쿨의 핵심 강사님이신 이춘영 강사님과 함께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따로님,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춘영 강사님께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되게 많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강사님은 뭐 강의뿐만 아니라 쇼핑몰 운영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쇼핑몰 뭐 고객 관리나 리뷰 관리, 또한 상세 페이지 제작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쇼핑몰 하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관리나 리뷰 관리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톡톡이 잘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지금은 답변이 어려우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톡톡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리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리뷰가 등록이 되었다, 답변해달라 이런 알림이 와서 그때그때 시간 되는 대로 좀 실시간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웹 디자인을 해본 게 아니라서 조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뭐 디자인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스마트 에디터라는 툴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이제 제공하는 툴이에요. 거기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수정하고 이럴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희도 다 사실 직접 하고 좀 뭐 외부 업체한테 의뢰할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그런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좀 배워야겠어요. 네. 또한 또 직장에 다니시면서 뭐 스마트 스토어까지 운영하시는데 엄청나게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 관리, 아까 뭐 실시간으로 뭐 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들었는데 시간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강사만 할 때보다 이거 쇼핑몰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사업장이 되니까, 온라인에 내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시간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데 강의 시간에는 이제 답변이 어렵다라는 시간대 설정을 해서 그때를 빼고는 오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리뷰 체크나 고객 이제 문의 같은 거 있는 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오후에는 뭐 배송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제조하고 배송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한 오후 4시 이후에 또 이제 홈페이지 관리 같은 거, 고객 관리, 뭐 상세 페이지 뭐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혹시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계시나요? 제가 잠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잘 자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또한 강사님은 뭐 위탁, 사입, 뭐 제조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각각 장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거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혹시 힘드신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쇼핑몰을 시작할 때 조금 혹시 내가 사입을 했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떡하지? 라는 좀 두려움, 그 다음 배송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위탁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은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택배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쌓이지 않으니까 뭐 물류 관리를 또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편하게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을 받으면 제가 그 배송 업체에 이야기해서 이제 거기서 바로 배송이 나가니까, 물류 업체에 이야기해서 배송이 바로 나가니까 그런 게 좀 편리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단점은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중간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또 사입 같은 경우는 좋았던 거는 일단은 저희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들을 우리가 셀렉트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대신에 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시장 조사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재고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대량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주문이 또 들어오면 그때그때 추가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를 한 이유는 이제 위탁이나 사입을 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원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은데 약간 제약이 많아요. 계약사 간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제조를 해서 고객에게 정말 합리적인 중간 마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조의 장점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대신에 단점은 책임져야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긴장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와 경험이 정말 많으시다는 거 막 제가 느끼고 있어요. 막 이걸 다 기회 좀 잘 듣고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물론 뭐 위탁 사입 제조까지 잘 하시는데 근데 또 마케팅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도 있고 또한 광고비를 어느 정도 투자해야 효과적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조금 팁 조금만 주시겠어요? 네, 제가 광고 마케터로 있을 때는 실은 광고주님들께 이 정도의 광고비는 투자를 하셔야죠. 이 정도의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사업자가 돼서 광고비를 내려고 하고, 마케팅비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예상만큼 비용을 많이 쓰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계별로 비용 책정이 예산 책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초기 사업자시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나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 내 상품이 잘 안 보인다 이럴 때는 광고비를 처음엔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상단에 잘 노출되고 있다 라고 하면 굳이 광고까지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막상 광고를 할 때 얼마를 써야 할지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님들이 얼마 써야 돼요? 또는 매출의 몇 프로를 광고비로 할애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실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사업자님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 달에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가져가는 수익, 마진이 얼마 되는지를 따져보신 다음에 그 마진 금액 안에서 몇 프로를 내가 재투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신 다음에 그 마진 안에서 퍼센테이지는 사업자님이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막상 광고를 했는데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 광고비를 투자했는데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광고를 조금씩 하면서 광고비를 조금 더 늘려야 될지 줄여야 할지를 테스트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도 생겼어요. 사실, 쇼핑 라이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잖아요. 저희도 사실 거의 처음 생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방송 경험이 많아도 그래도 직접 쇼핑 라이브 하고 약간 막막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쇼핑 라이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항들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쇼핑 라이브 저도 아마 따루님보다 제가 더 늦게 했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따루님 쇼핑 라이브 방송도 봤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배울 게 많았는데, 네, 쇼핑 라이브 처음에 할 때 이제 했던 실수들을 생각하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업자님들이 잘 놓치시는 게 이제 핸드폰 매너 모드 안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화면 전환 같은 거 반대로 하셔가지고 글자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실 때 반대로 보이는 뭐 이런 실수들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쇼핑 라이브 할 때 중요한 건 일단은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해보셔야 돼요. 실수를 하시더라도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하실 때 일단은 내 핸드폰의 용량이 제대로 있는지, 저장 공간이 많이 있는지,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잘 나오는지. 중간에 인터넷 속도가 저는 와이파이로 했었는데 속도가 안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느리게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LTE로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단은 진행하시기 전에 그냥 무작정 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조금 기획을 하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지, 상품의 어떤 장점을 강조하고 싶은지, 어떠한 것들을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싶은지를 좀 정리하셔서,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방송 끝나고 아 맞다 이 얘기 까먹었다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할인 혜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이브 중에 해드리는, 제공해드린 혜택 같은 것도 잘 정리하셔서 최소 방송 시간 동안 3번 이상은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방송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시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단 실수를 하시더라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시행착오가 막 많았고요.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뭐 조금 얼굴 알려진 사람이 저야 뭐 방송을 많이 해서 제가 뭐 하는데 전혀 뭐 부담감은 없지만, 사실 보통 분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뭐 그럴 때는 뭐 대행업체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쇼호스트를 또 하여튼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네,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대행사를 알아보시던, 그 다음에 쇼호스트 분을 알아보시던, 제일 중요한 게 100% 의지를 하시면 안 되세요. 사업자님이, 사장님들께서 그냥 대행사에 무조건 100% 맡기신다거나 쇼호스트 분께 그냥 전적으로 맡기시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실은 사장님, 그 다음에 그 상품의 담당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사장님, 담당자, 직원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잘 모르는데 무조건 대행사에 의뢰하신다거나 무조건 쇼호스트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혼자 출연하시기가 어렵다면 직원분들이나 지인분들이나 뭐 가족분들 같이 출연하셔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어떤 것들을, 상품을 어필을 해야 되는지, 우리 쇼핑몰에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되는지 좀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때 또 실수도 해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인지된 상태에서 나 혼자 아니면 직원이랑 했더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럴 때 대행사나 쇼호스트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쇼호스트 분들도 실은 그 인지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대행사 쇼호스트한테 의지해서 그냥 매출이 날 거라 이런 기대를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뭐 나의 진행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주실 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완벽한 방송을 만들게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먼저 혼자 해보시고, 회사에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쇼호스트나 대행사를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사실 그것과는 생각나는 거, 저도 사실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럼 강사님 생각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실은 그 주기도 실은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언제는 월요일 날 했다가 언제는 토요일 날 했다 이런 거보다는 실은 정해진 시간에 뭐 매주던
그 다음에 뭐 3일에 한 번이든 뭐 이런 식으로 2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조금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좀 시청자들이 고정 팬들이 생기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쇼핑 라이브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면은 정말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가 눈에 익어요.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분 또 하시네. 근데 정말 그 꾸준한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게 꾸준하게 하시다 보니까 한 번은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눈에 익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 길게 보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대신에 너무 같은 시간대에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요일이나 시간대를 좀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면은 뭐 낮에 할 때 더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뭐 밤에 했을 때 반응이 좋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그 라이브 가면 이렇게 칼렌더가 있어요. 쇼핑 칼렌더. 그래서 이제 조금 큰 브랜드들이 언제 방송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비슷한 업종의 그 방송이 같은 시간대 한다 그러면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대도 좀 그 캘린더를 참고해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건 너무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애 엄마다 보니까 애들이 언제 자는지, 언제 비디오 맡겨가지고 제가 할 수, 그것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 중요한 그런 거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시간대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렸는데요. 따루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의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춘영 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핀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고 계신 따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면 좋을지 좋은 팁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루님, 공감 클릭에 대한 그리고 따루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차근차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디지털 노마드로 한국과 핀란드를 오가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따루님, 이번 기회에 한국에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혹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저처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어렵지 않고 돈도 처음에 많이 안 드니까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때요?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모든 분들이 다 지금 힘드실 텐데 우리 같이 다 힘내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따루님 용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기회에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